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 자, 10월 29일, 10월의 진짜로 마지막 주일, 일요일, 10월 29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별다른 이슈거리가 없어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상하네요. 국내산 육구는 12마리가 맥시멈 아닌가요? 그렇다 치고, 자, 이세마 1200m입니다. 이 토요일 것도 아직 안 좋았네요. 예, 바로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1번 금악진주입니다. 금악진주. 8주 만에 나오고 2살짜리고, 아주 좋더라고요. 체형은 좋더라고요. 체형은 좋은데, 이 두 번의 이제 그 경주 모습을 보면은, 두 번 다 이제 앞선에서 경주를 펼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갔다가 뺏겨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앞말이다 보니까 근성이 없어서 섰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게 첫 번째고, 근데 제가 제 눈에 비친 모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직 힘이 안 차 있어요. 얘는 좀 제가 얘기했던 뭐 뒷타이어나 뭐 이런 게 하작거리가 없어. 하작거리가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근데 생김새도 좋아요. 잘, 그 다음에 또 뭐랑 이제 동반하는데도 보니까 아주 근성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단점을 단점이 이렇게 그 경주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안 보이는데, 이 실전에서 두 번을 보니까 다 라스트에서 무너져. 근데 여러분, 뭐 13초 4가 뭐 무뎌진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3초 4예요? 6이네요. 6, 9예요. 6, 9. 첫 데뷔 전엔 9. 지난번에는. 이런 이제 1000m에서 단거리, 최단거리에서 그랬는데 1200m에서 그랬다. 1200m다, 오늘은. 1200m면 더 쓸 거다. 쉽게 선행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따져야겠고. 그 다음에 주기가 8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은 이제 체중이 불면 안 되죠. 네, 이런 말들은 쉬었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쉬면 나와서 그 8주의 어떤 그런 훈련이, 그러니까 4주 했을 때 출전 주기에 맞지 않은 8주 터울이기 때문에 4주에다 맞춰가지고 조교를 하면은 분명히 체중이 불었을 거 아니냐. 뭐 물론 이제 보여진 주로 훈련은 그럴 수 있는 거고, 안에서 뭐 산으로 들로 뭐 조마삭에다가 뭐 이렇게 뭐 워킹머신에다 뭐 이래가지고 체중을 맞춰버리면은 뭐 저는 못 보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이 4주 터울의 훈련을 8주에 출전하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현장에 가서 체중이 맞았네. 그러면은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뭐 조마삭을 했든 산으로 등산을 했든 뭐 워킹머신을 했든 뭐 수영을 했든 뭘 했든 그냥 그런 걸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까지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일단은 얘가 이제 선행을 못 가죠. 예, 분당 쓰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분당 쓰나미가 이제 제가 토요일자에 얘기했던 나올 영웅 말씀을 드렸죠. 잽 이제 이거 잽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는 나올 영웅보다 덜 했는데도 서요. 그죠? 데뷔전 때 그 누구야? 그 제축 2호 박태준 기수의 제축 2호 데뷔전이 이게 두 번째 경주예요. 아무튼 예. 그날이 불량주로 했어요. 불량주로 20%주로 해서 이혁 기수가 나오자마자 그냥 꽉 붙들었는데 나한테 쓰잖아요. 서요. 지난번에 더 붙잡아요. 지난번에 맞죠? 더 붙잡았는데도 뭐 그렇게 이 13초 4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착각했는데 그 상대가 그렇게 세냐? 그것도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물레방아가 나오네요. 이제 물레방아가 여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물레방아는 이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토요일째에서도 그걸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평 장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물레방아를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얘 몇 킬로예요? 500킬로예요. 이 한평장비가 아까 485킬로 나갔죠. 토요일 아까랜다. 예, 아까죠. 뭐 저한테는 아까고 여러분들한테는 토요일자고. 450킬로, 85킬로인데 이 500킬로가 나가는 마필인데
리듬감이라고는 없어요. 거기다가 그냥 한쪽 발을 써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체형은 좋은 체형을 갖고 있지만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쪽 발만 쓰기 때문에 이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물레방아가 뭐 데뷔전 때부터 박현우 기수가 인기 3위, 문성혁 기수가 인기 6위, 문세영 기수가 인기 3위, 지난번에 장치열 기수가 인기 2위. 인기에 비해서 못 뛰는 거잖아요. 그 왜 못 뛰냐는 얘기를, 그 얘기를 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지난번에 9번 파이널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유연한데 왜 못 뛰는지 못 찾겠다. 뭐 지금도 못 찾아요. 지금도 못 찾습니다. 지금도 못 찾겠어요. 이제 어떤 실전에서 뭐 얘가 그렇다고 해서 모래를 맞고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가속이 떨어지는 건 있는데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가속이 어떤 그 더 막 말이 뛰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근데 뭐 고개짓이나 뭐 주춤거린다거나 뭐 공중거린다거나 어떤 민감하게 조금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가속이 떨어지는데 그 정도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판단이 좀 어렵다. 이렇게 유연한데 안 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 뛰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유마필은 좀 뭐 거의 조금 그 이마필의 어떤 그 단점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이 다리가 굵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어떻게 표현하죠? 일단 이거는 이번에 뭐 제가 조금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뭐 관계자들도 들으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그런 것들이 뭐 꼭 기분 나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체형이라는 거 그분들이 더 잘할 테니까 더 잘할 줄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할 테니까 그런 단점을 알 수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마필들은 자 멀리서 보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는데 정말 부드럽고 주폭 좋고 뭐 리듬감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시장 가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단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용암 마련구인데 자, 이 페더럴리스트 혈통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페더럴리스트 혈통. 이제 이따가 마지막 경주인가요? 마지막 경주에 가장 잘 뛰는 말이 지금 울트라 갤럭시예요. 이게 지금 이따 오늘 누가? 문세영 기수가 타요. 근데 이 페더럴리스트가 얘 하나만이에요. 이 울트라 갤럭시 하나만 발을 부드럽게 써요. 근성도 있고요. 얘는 지금 뭐 최근에 뭐 절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절정의 컨디션인데 이 용암 마렌고는 다른 형제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발을 좀 이렇게 뭐랄까 간결하게 쓰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페더럴 킹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단지 하나는 얘는 울트라 갤럭시보다 능가하는 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성을 어떻게 이 발을 간결하지 못한 발씀을 극복시킬 수 있는 근성이 있는데 그 근성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안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혁 기수가 이제 뒤에서 날라올 겁니다. 1200m를 뜬 이유가 출전하는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또 매직 스트롱이 있네. 매직 스트롱도 이런 것들은 참 그래요. 지금 두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이 33조가 지난주에도 출전 안 하려다가 뭐 갑자기 뭐 출마 투표해서 투표해가지고 머리 치고 온 거 있지 않습니까? 늦바라고 제가 제일 세다라고 했던 말. 근데 이 매직 스트롱도 월요일까지인가 출전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부터인가 출전 의사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이게 몇 주 만에 나와요? 3주 만에 나와서 그랬어요? 10월 9일 날 골막염? 지난번 뛰고 골막염이니까 근데 조기해보니까 괜찮더라.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몇 번이에요? 누구예요? 2번 게이트에서 이게 뭐냐고요. 제가 토요일자에서 뭐 말씀을 드렸죠? 김용균 기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선행만 고집해. 진짜 말하기도 힘들어요. 답답해요.
막 선행 가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나와서 여기는 안에 갇혔어. 상코 나니까 또 이미 가속은 붙였으니까 말을 제어를 못하니까 바깥 안쪽에 있는 말 앞에 있는 말 바깥으로 돌아 막 그러고 힘은 여기까지 4코너까지 한번 보세요. 한 번도 안 쉬고 몰고 와요. 뭐 이렇게 강한 추진을 여기서부터는 추진이 강했어요. 스타트에서부터는. 그 여기 와서 이제 진로가 막히니까 붙잡았다 설렁설렁 쫓아가다가 라스트 4코너에서 미리 서둘러 가지고 바깥으로 빼 가지고 13초 3 뛰어요. 여기서 참았으면 얘 왔어요. 그걸 왜 그렇게 참. 그러니까 세요. 이마필드 보면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유연함은 떨어지지만 지난번 그렇게 무리한 것 치고는 잘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말이 축이 되지 않을까. 1200도 뛰어봤고 지난번에 뭐 상대는 그렇게 세지 않더라도 지난번 뛴 거는 좀 봐줘야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1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예. 뭐 1200m 국내산 육군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예, 2번 슈퍼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마하여제 나오는 경주 그런 경주인데 이게 국내산 육군 연령 오픈 경주는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은 1200m니까 그나마 좀 그래도 얘가 앞에 갑니다. 뭐 뒤에서 오를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1700 뛰어버리면은 정말 헷갈려 버려요. 물론 그걸 이제 뭐 1200이라고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어떤 변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화스터디가 갑자기 뭐 그냥 금화스터디 그 뭐죠? 썬더 프린스인가? 네. 금화스터디 뭐 이런 말들이 1700에 갑자기 그러니까 좀 감 잡기 힘들어요. 이 하트케이가 인기권에 있는데 얘는 주행 거부. 맥스마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선행가 이 오신 리더가 말이 좋아졌는데 지난번 뛰는 거 보니까 쓰더라고. 얘도 보면은 허리가 길어요. 허리가 기니까 슈퍼원 요게 조교는 잘했는데 427kg 이거 갖고는 좀 그다음에 샤우트크로 요것도 이제 이런 경주에서는 얘가 이제 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시하지는 마셔요. 근데 뭐 자세가 워낙 높아서 세게 봐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래서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 용비파워입니다. 용비파워. 이 용비파워라는 마필 이 앞말인데 조금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보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빨리 아주 강한 그 훈련을 할 때 보면은 정말 부드럽게 뛰어요. 부드럽게 뛰니까는 이렇게 똑바로 정주행을 해. 주폭 근데 여기에 이제 정주행을 하는데 조금 신장력이라 그러죠. 주폭의 어떤 신장력이 조금 부족해요. 신장력이 힘이 안 차 있다 보니까 또 파워도 모자래. 이런 것들이. 야,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부족한 부분을 기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요.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을 하려면은 뒤에 있다가 와야 돼요. 그냥 불안한 거죠. 그런 것들은. 근데 경주 흐름이 얘한테 만약에 앞에서 무너진다거나, 뭐 누가 딱 선행 하나가 가서 흐름을 늦게 끌고 간다거나, 뭐 이런 흐름이 되면은 얘한테는 유리하겠죠. 근데 뭐 어떤 흐름이 될지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지금 용비파워는 여기 있단 말이야. 이 갭이 있잖아. 그러니까 갭이 이 후미권하고 갭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입상권의 갭하기 이 갭을 라스트에서 과연 얼만큼 좁힐 수 있겠느냐. 이 앞에 있는 말들이 가다가 라스트에 와서 이제 서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말이 하나가 선행을 딱 가는 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걔가 내가 쓰는 줄 알아 기수가. 그러면 흐름을 늦게 끌고 갈 수밖에 없죠. 흐름을 늦게 끌고 간다는 건 뭐예요? 그냥 제어를 많이 해주면은 얘가 이 4코 나오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거야. 추입 사정권에. 그러니까 뭐 지난주 마지막 경주 그런 거 같은 게 뭐예요? 장상 클리어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건 또 기가 막히게 타더라고요. 지원경 기수가.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멋진 기록입니다. 이게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뉴킹맨하고 동반을 해요. 토요일 날일 겁니다. 토요일 날 뉴킹맨이라는 말하고 이제 동반을 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나와가지고 조금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예를 하나 들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멀쩡하던 말이 뭐 조금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미세하게 있었습니다만은 한 번 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강도를 못 높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다 뭐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도 약하고 또 선행 갈까봐 이 멋진 고락이 뭐 등치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가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이 6번 그 누구죠? 라운더 코브라 같은 경우 이게 선행 못 가면 뭐 안 되잖아요. 자세가 높아서 선행 못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쪽에 빠른 마피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6번 라운더 코브라를 인정을 하려면 여러분들 얘가 쉽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멋진 기록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이 라운더 커브로가 그 멋진 기록에 선행을 못 간다. 뭐 의지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보겠지만 그런 것들도 뭐 아시면 좋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라운더 커브로가 선행이네. 정보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멋진 기록에 선행 간대. 그럼 코브라 죽어야지. 라운더 코브라 죽어야 돼. 얘가 선행 안 가가지고 뭐 입상했어요? 그런 예측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금전사입니다. 이거 임다빈 기수가 16조에 들어온 말이야. 이거면 완전히 지금 공백기 30몇 주? 뭐 30몇 주, 20몇 주에. 지금 체중도 20kg 불어있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안 할 수가 없어요. 39주에. 이 나머지 상대가 없어요. 근데 런던 에이스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게 뭐예요? 선행 가서 이긴 거예요. 이게 유승환 기수인가가 누가 선행 외곽에서 한 번 입상했을 때 선행마 외곽에 있었어요. 여기 선행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래의 어떤 최소화 시켜줬고 지난번에는 선입권이긴 하지만은 바짝 붙었고 예. 나머지 뭐 필요 없죠. 한강 파워.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가십니까. 용비 파워를, 그래서 용비 파워의 어떤 기수의 역량을, 얘도 능력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센 말이 없기 때문에 좀 기수가 좀 그렇게만 전개해주면은 재밌지 않겠느냐 얘긴데 후착이 너무 많으면 뭐 의미가 없죠. 예.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5군입니다. 도리포. 이거는 김용근 기수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타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어떤 그 뒷타이어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뒷타이어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그냥 바람이 빠졌을 수도 있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한쪽으로 마모가 될 수도 있죠. 이 마모라는 건 뭐 말로 치면 짝다리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전에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제 차가 비싸는 게 아니라 BMW가 있었어요. BMW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전에 타이어를 교체할 때 그 회사 직원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 타이어 교환하는데 갔더니 이제 다른 차, 모르는 차가, 근데 이게 아마 어떤 이제 오너가 직원한테 너 가서 내 차 타이어 좀 교환해 갖고 와라. 이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게 몇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날은 이제 오너가 온 거야. 오너가 왔는데 타이어 교체를 딱 하려고 했더니 그 타이어 거기 그 교체하시는 분이 타이어 네 짝이 다 다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오너가 직원한테 거기서 그 사무실 안에서 다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 갖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근데 그 당시에 한 짝에 50만 원이었다 그랬던가? 하여튼간 그랬어요. 근데 이 오너는 정상적인 타이어를 끼고 싶은데 가서 보니까는 이 직원이 막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를 끼워 놓은 거야. 다, 네 짝을 다 다르게. 여러분들, 이제 웃기는 얘기죠. 예. 그리고 뭐 통화는 끝났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팔다리 다 이렇게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도 근육도 더 발달돼 있을 거고 마찬가지야 말들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지? 이 도리포라는 마필은 다른 양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뒷타이어에 이제 바람이 덜 들어갔다. 이제 그런 표현을 경직된 거를 제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선배 기수 선배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똥싼 바지야, 똥싼 바지. 여러분들 똥싼 바지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힙합 바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힙합 바지. 그리고 어기적 걷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응가를 했어. 바지에다 응가를 했어. 그럼 이게 살에 닿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걷겠습니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식의 지세, 발씀을 갖고 있어요. 지세가 맞는 얘기인데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이 우리 제가 무리를 날아다니는 그 도롱뇽인가 도마뱀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고 앞발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말을 앞발이 들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 뒷발만 한번 연상을 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김영군 기수가 이길 때 보면은 이마필은 나오면 꽉 붙들어 버려요. 왜? 그걸 가지런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1번 게이트에 이건 찬스야. 선행 가야지. 죽습니다. 선행 가도 죽습니다. 네, 이런 말들. 스탠바이 16주 만에. 이건 22조에서 있을 때도 29초 때 1400에서 간신히 들어온 마필이고 대응 클래스 56.5. 계속해서 지금 12전을 뛰면서 2착 4번, 3착 3번. 이 결정력이 없는 이유가 뭐야? 주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정긴 기수가 알아. 뒤에서 이제 그거를 힘을 안 빼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문정긴 기수가. 근데 문세영 기수가 이게 1300이니까 금빛마하고는 좀 다르죠. 딱 적정해요. 얘한테는 적정거리예요. 근데 초반에 얼만큼 이 경주 흐름이 빠르냐를 그러니까 대응 클래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주위에 있는 나머지 출전하는 말들이 흐름이 어떤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빨라? 그러면 누구야? 문세영 기수라도 쫓아가겠네? 이거를 판단해. 지난번에 이제 금빛마 같은 거. 자꾸 금빛마 하는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걸 감안하시고. 근데 얘가 거기다가 따라갈 것 같은데 부담 중량까지 높아? 또 외곽 게이트야? 힘 많이 쓰겠네? 이런 걸 좀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고요. 찬란한 폭풍은 또 말씀을 드려요. 얘 지금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체장이 짧아요. 주폭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선행 가도. 지난번에 찬란한 폭풍은 다 온 것 같죠, 여러분들. 쓰잖아요. 그 마지막 결정타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흐름이야. 얘가 혼자 쉽게 선행가 비와 주로가 가벼워. 그럼 봐야죠. 그만큼 힘을 덜 들이고 뛰는데. 근데 요즘 같은 주로에서는 봐주면 안 되는,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남는 건 글라디오스죠. 글라디오스는 이게 조금 악벽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뛰는 걸 보면은 눈에는 안 띄지만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게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보이지 않냐? 그런 생각. 얘 주행 거부 있어요. 주행 거부. 그리고 일요일 날인가 일격필사라고 같이 뛰어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혼자 나왔고 목요일 날 킹신방 하여튼간 목요일 날 나 스포했어요 이거? 아니네 혼자 나왔네. 뭐랑 같이 나왔는데 그죠? 예. 글라디오스하고 킹신바랑. 네, 맞아요. 킹신바. 일요일 날은 일격필사랑이랑 했고 목요일 날은 킹신바랑 같이 이제 스포를 하려고 했는데 탄력이 안 나와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주에서는 딱 하나 걸리는 게 누구냐면 송하 마치거리입니다. 송하 마치거리인데 이 470개 얘는 조금 체중이 좀 빠져야 돼요. 체중이 한 10kg 빠지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마필은 조금 약간 뭐랄까 착지할 때 조금은 부드럽지 못한 게 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좋아지는데 100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한 70에서 한 80 조금 넘어까지 뭐 절정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고요. 빅블레들은 그런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도리포, 스탠바이, 인기권에 있는 마표들이 불안하죠. 그다음 빅레도 그렇지. 찬란한 폭풍. 그러니까 결국에는 50일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1, 2, 3차까지는 봐줘야 돼요. 마지막 하나가 만약에 이 중에서 누군가가 그런 어떤 악벽이나 능력이 나온다면은 올 수 있는 말 찾는 게 이제 송암 아치거리인데 걔도 조건이 체중을 좀 빼갖고 나오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작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했는 오경주입니다. 1200m 국내선 오구나 한 마리고요. 자, 이 경주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 담쟁이하러 봅니다. 지난번에 막강한 탄력을 보였어요. 그 전에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오수철 기수가 탈 때 보면 자꾸 앞에 붙으려고 그랬잖아요. 김철우 기수 저기 뒤에 있잖아요. 9번째, 10번째, 11마리 뛰었어요. 12마리 뛰었어요. 12마리 뛰었네요. 그래가지고 10번째 있었어요. 3코나 돌 때 10번째, 4코나 돌 때 11번째. 그리고 날라와요. 그 여기서 날라왔다라고 표현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쓴 것도 생각을 해야죠. 거기다 육군 마필이고 아직 어린 마필들이고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요. 물론 여기서 뭐 다른 말이 센 말이 없어요. 제일 센 말은 여기서는 천리총이에요. 근데 공백기를 갖고 있어요. 26주 만에 나와. 이걸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교를 뭐 좀 제대로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26주 나오면. 라운더 대회에서 승군전이고요. 뭐 뒤에서 이제 데뷔전 때는 막 모래 맞고는 좀 안 갈라 그랬죠. 이런 것들은 보여요. 가속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 두 번째는 조금 나았더라고요. 그냥 나한테서 지금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정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정권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못 모르고 이제 아마 최범용 기수가 기승했던 것 같은데, 원더풀 섀도우. 이건 뭐, 이마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토요일째 말씀드렸던 매니샤크 있지 않습니까? 매니샤크나 원더풀 섀도우나 지난번에도 제가 그 전인가요? 3차 올 때 거저 올 줄 알았는데 못 왔다. 이제 그랬었고, 지난번에 그래서 안 봤던 마필인데 왜 안 봤냐면 이 매니샤크 제가 토요일째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아주 좋은 매끈한 이런 지금 누구죠? 원더풀 섀도우도 얘가 500km 나가죠. 근데 이 원더풀 섀도우는 한 460, 70 나갈 거예요. 이 460. 요것만 조금 축소해 놓은 거지. 아주 매끈해요. 세워놓고 봤을 때는 매끈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리듬이 없어요. 리듬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유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3짝 앞에서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뒷심이 뭐가 있어요? 13초 7, 14초 2, 13초 8, 13초 6.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3초 5가 넘어가면은 여기까지 오던 걸음에서 더 이상의 탄력을 못 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밑으로 줄여야 돼요. 최소한 13초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13초 1, 2. 그 1, 2 정도 13초 0에서 13초 5까지. 이 정도 돼야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 13초 5가 나오면은 이 4코너까지 온 어떤 스피드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다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기까지 온 스피드가 60km라면은 가정을 해서 60km라면은 여기서 60km를 넘기려면 13초 이 정도는 같은. 그러니까 13초 5 뛰면은 같은 시속으로 뛰는 거고 13초 0 밑으로 뛰면은 그렇죠. 13초 0 밑으로 12초대를 뛰면은 추입이 되는 거예요. 탄력이 더 나는 거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61km, 2km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추입이다, 이게 손해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신마들이 13초 4, 5 뛰는 말들이 막 추입처럼 보이지만 앞에 말들이 14초를 뛰어버리면은 나트해져. 그러면 그게 추입이에요? 아니죠. 그건 추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내가 갖고 있는 속도에서 그냥 꾸역꾸역 뛰고 있는데 남들이 서줘서 온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좋겠다. 그다음에 행복한 승자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토요일째 얘기 때 블랙벨트, 블랙 초콜릿 이런 말들 마찬가지예요. 얘도 나갈 때 보세요. 정말 흐느적거리고 나가요. 그런 말이 어떻게
하정훈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가 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없죠 말이. 예. 뭐 원더풀 섀도우 라운드에서 아치엠 메모리 하나인데 이것도 뭐 아치 메모리 컨디션 좋긴 한데 예, 보여준 능력이 없어요. 뭐 더 보여줄 거라고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경주였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나노메타입니다. 뭐 예상 뭐 하는 수 없이 이제 이게 일요일 10경주와 이제 분할된 거죠. 맞나요? 예, 일요일 10경주 이게 오늘 오납 4고 6경주 예, 일요일 죄송합니다. 토요일 10경주하고 이제 분할된 경주. 자, 은빛 돌풍입니다. 이건 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이게 상대가 약하니까 이제 조금 그 취입처럼 보이는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거죠. 14초 2로 이게 취입이에요?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 아름다운 사연 말했잖아요. 그 전에도 신의 반전하고 들어올 때 14초 2, 그 전에 13초 5, 그 전에 1300에서 14초 1, 1200에서 13초 1. 여러분들 이건 취입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가 못 뛴 거예요. 근데 이마필 자체는 500km 넘죠? 예, 500km 조금 넘어가는데 상당히 둔한, 그러니까 유연해요. 유연한데 걸음이 느려요. 둔하다 그러면 좀 그렇죠. 아주 느려요, 느려. 누구요? 여러분들 그 누구죠? 최홍만 선수 같은 선수 키는 크잖아요. 덩치 큰데 어때요? 그 만약에 그런 어떤 헤비급의 체형을 갖고 있는데 빠르기까지 하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경량급 그 뭐 한 뭐죠? 조금 이렇게 예전에 우리 뭐 장정구 선수나 유명호 선수 뭐 이런 선수처럼 체구가 작아서 48kg, 50kg 나가는 그 정도의 빠르기, 그러니까 등치가 큰데 그 정도 빠르기까지 갖고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걸음이 느리지. 예. 이거는 예전에 좀 딴 얘기인데 옛날에 이 기수 대기실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해주냐면 지금은 이제 은퇴하는 그 김정호 조교사 있죠. 지금 말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장수대라는 말인데 이게 한 20km 나가요. 근데 걸음이 어마어마하게 느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뎌져 줘야 돼. 이게 누가 뭐 저도 타봤지만 이게 누가 예전에 그 정지훈 조교사가 타던 말이에요. 같이 있었거든요. 뭐 나중에 뭐 저도 뭐 한두 번 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이야. 이제 그 대기실에서 그 김정호 조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제가 걸음까지 빨라버리면은 쟤는 명마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은빛도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1번 한강질주입니다. 얘도 볼까요? 지난번에 12초 9, 13초 1, 15초 3, 1300에서 13초 3. 그러니까 이제 거리만 늘면은 조금 약화되는 걸 보여주죠. 뒷심이 없다라는 걸. 1200까지는 제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나. 예. 무슨 말 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억을 못하면 안 되는. 1번 게이트에 있다는 것 뿐인데 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죠. 근데 외곽에 지금 베스트 전사, 골드 파워, 뭐 이런 빠른 말들이 있어서 얘 순발력으로는 간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그다음 베스트 전사, 썬더플래시 이제 이런 마필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신영철 기수하고 또 누구죠? 뒤에서 날라온 기수가 누가 입상을 했죠? 김초로 기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예전에 그 서영수 조교사가 인터뷰했잖아요. 앞에 가니까 말이 쓰더라. 그래서 이제 습성을 취입으로 바꿨다. 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물레방아나 한평장미나 이런 애랑 똑같은 거거든요. 바꿔줘야 된다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노메타인데 이거는 정말 진짜 정말 부자연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문성기수 탈 때 말씀드렸었고 더 이상 민만 아픕니다. 없어요 지금 말이. 그러니까 뉴킹맨인데 뉴킹맨이 선행을 취입으로 이게 취입을 한 적이 있냐고. 누구죠? 김용근 기수가 죽기 살기로 선행 가서 섰고 9번 뛰어가지고 한 번 입상했고 이거를 여기 뭐 축도 없고요. 베이트 전사. 그래서 저는 썬더플래시가 조금 잘만 지난번에 그 이상규 기수가 타는 거 보니까 왼쪽 채찍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죠? 디바인 퓨처스 맞나요? 디바인 퓨처스. 디바인 퓨처스인데 그 전 경주를 보니까는 왼쪽 채찍을 그 전 경주를 보니까는 오른쪽 채찍 안으로 기대는데 그래서 그 전 경주 그다음에 왼쪽 채찍을 쓰더라. 근데 이번에도 썼어야죠. 이번에도 잘 참았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급한 거야. 급하잖아요. 그냥 말은 앞으로 내 보내야 되는데 일단 말을 똑바로 해놓고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앞으로 보내놓고 똑바로 하려고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기수 심리예요. 저도 해봤어요. 급해요. 왜? 아니 조사가 말 한마디를 야 못 들어도 되니까는 그렇게 타 이거 하고 너 이번에 못 들으면 그 말 다른 기수 태운다 이거 하고 그냥 기수 심리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좋으니까 야 말 똑바로 보내고 잘 말하고 싸우지 말고 곱게 왔다가 말 좀 똑바로 해서 보내라 이거 하고 너씨 그거 못 들어오면 너 다른 기수 태울까 이거 하고 그러면 벌써 기수가 그리고 견습 기술은 더 해요. 경험 없는 기술은. 예를 들어서 좀 뭐야 좀 경력 좀 쌓이고 그러면 야 너씨 그거 이번에 못 들어오면 다른 기수 속으로 뭐라 하지 다른 기수 태워라 씨 이까짓 거 안 타면 그만이지. 그렇게 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 경주에는 채찍 잘 그 전 경주는 못 썼지만 그 다음에는 잘 썼잖아요. 지난주에 뭐예요? 바빠서 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예, 뭐 지금 그 다음에 6경주였습니다. 네, 9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600m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51조 디바인 퓨처스라든가 컨디션 좋아졌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때를 못 만나. 그런 거 디바인 퓨처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뒤에서 온다. 1400은 조금 길고 1300에 딱 어울리고 1300은 너무 빠르고 1300인데 더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350m 하면 딱 좋죠. 근데 그런 경주가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구가 작아서 그래요. 440kg짜리가 주폭의 한계는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자니 앞에 말은 도망가고 그다음에 자꾸 직선에 들어서 가지고는 이것이 이번에 못 들어오면 안 태워준다니까 마음은 급하고 고삐는 꼬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찬란한 날이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21조 그 예전에 임봉춘 조교사가 갖고 있다 35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22조로 갔나요? 근데 이런 말들은 보면은 그 21조에 있을 때도 장추열 기수가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팔을 바꿔주려고 해도. 그냥 이런 말들은 제가 아까 이제 타이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BMW. 그러니까 타이어를 짝재기를 껴놓은 거야. 짝재기를 껴놓으니까는 불편해. 말이 연비는 잔뜩 들어가는 거지. 네 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비 그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네 바퀴를 똑같은 정품을 껴도 연비가 들어가는데 아니 네 짝이 다 다른 타이어를 껴놓으면 연비가 더 들지 안 들겠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자고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고요. 한쪽에는 정상 바퀴를 꼈어.
오른쪽에는 티코 바퀴를 꼈어.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바퀴가 크면은, 넓으면은, 연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걸 껴야 되는 거죠. 그 연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그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비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기수가. 그걸 하는 기수가 기승술이 좋다라고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장출 기수가 그렇게 연비 좀 나오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 35조 가서 그게 조교사,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거를 못 고치냐? 일단 해보지도 않는다. 모르는 거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누구예요? 제가 이번 주 말고, 오늘 말고 그 전에 지금 두 번, 세 번째예요. 오늘이 세 번째예요. 자, 22조로 가면서 말 컨디션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우슬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관리사가 있죠. 그래서 구보만 하더라 이거예요. 구보만 하는 건 뭐냐? 일단은 아주 빠르게 가면서 발 바꾸는 거하고 구보로 가면서 발 바꾸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구보로 가면서 발을 바꿔주는 건 그나마 쉬워요. 근데 막 실전처럼 뛰지 않습니까? 실전에서 그래서 발 바꿔주는 게 힘든 거예요.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바꿔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처음에 딱 22조로 갔을 때 구보만 하고 나왔어요. 숙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알고 하는 거다. 말이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걸 알고 하는 거다. 자, 그걸 설설설설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됐기 때문에, 쌓였기 때문에 오수철 기수한테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오수철 기수가 일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왼쪽 채축을 써가지고 바꿔줘요. 근데 또 목요일 날 되니까 그냥 냅두버려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뭐 갖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도 안 했을 때보다 운동은 됐지 않냐. 운동은 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뛰는 거 보세요. 아까 뛰었던 펑크레이지, 여기 펑크레이지 레슨인가요? 아니죠? 예, 펑크레이지나 얘나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은 있는데 그나마 요만큼은 좀 더 뛸 거다. 이제 그런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14번이 뭐예요? 예? 썬더호스. 썬더호스 이전에 들어올 때 제가 오수철 기수의 주먹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찬란한 날은 이 썬더호스보다 고개가 더 높아. 그래서 주먹을 더 낮춰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연비를 줄여주는 일이거든요. 연비를 줄여주는 일이 이 주먹을 낮추는 일이에요. 주먹을. 연비를 많이 쓰면은,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면 연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낮춰주는 게 기수의 기승술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뭐 또 다른 것도 부가적으로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또 딴 얘기예요. 예. 부조의 첫 번째는 뭡니까? 곱비의 부조지 않습니까? 곱비의 부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부조입니다. 주부조. 그 나머지 이제 여기에 부부조가 있는 거죠. 부부조에 또 이게 뭐죠? 주부조. 또 헷갈리네. 부조에는 주부조와 부부조가 있다. 부부조에는 또 뭐죠? 뭐가 있죠? 하여튼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곱비의 부조예요. 곱비의 부조. 곱비를 통해서 말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곱비의 부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은 곱비의 부조라는 게 뭐야? 그냥 연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곱비를 갖고 말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게 그게 기수의 역할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페더럴 킹. 이거는 오늘은 좀 제쳐두자고요. 자, 브레시나 있고, 헌터 블레이드. 헌터 블레이드가 이게 페더럴리스트예요. 그죠? 뭐 좀 잘 뛴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난번에 김용근 기수요? 예, 김용근 기수가 앞에 붙어가지고 날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발을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 도비죠, 도비. 도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릎이 높아요, 말이. 그러니까 자꾸 이 발을 앞으로 뻗기보다 위로 올려요, 위로.
그러니까 신장력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믿냐고. 지난번에 뭐 상대가 셌어요. 광치기? 이거 뭐 광치기인데 뭐 별나라 비마? 뭐 이런 엔딩 파이어가 그때 못 돌아고. 그러니까 엔딩 파이어가 센 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바디스타인데 이번에 김옥성 기수하고 김용근 기수가 뭐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바디스타를 지금 이 김옥성 기수가 기승했으면 한번 조교를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응?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게 뭐야? 안 뛰어다녔어요. 한 번인가? 예. 금토일 두 번이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속보 하나씩. 속보 하나. 구보도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관리사가 맨날 나오면 구보, 숙보 반복하던 마필이에요. 이런 말을 갖고 그렇게 조교를 제가 그랬잖아요. 낮춰주는 게 좋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뭐, 다비드 기수? 누구죠? 다비드 기수가 하루인가 이틀 탔죠? 하루인가 이틀, 예, 목요일날 하루 탔고, 뭐, 금요일날 타봤자, 뭐, 그거 뭐, 속반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말하고 좀 얼만큼 좀 호흡을 맞추는지 그런 걸 알고 김옥성 기수는 조교를 했는데, 다비드 기수가 이걸 알고 타봤으니까 또 다른 조교는 하여튼간 찬란함을 추구를 해서 뒤는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경 좋습니다. 자, 6번 점순이고가 여기 나옵니다. 얘를 부러뜨리고 만약에 얘를 축으로 안 가고 싶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있겠죠. 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순리는 따라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이제 메타블레이드인데 이거는 좀 믿지 마십시오. 이제 불의 날개, 은혜 레코드, 고마나루 다 있어요. 이 금화식구가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 깨지는 바람에 못 나왔어요. 이 금화식구가 지금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얘한테는 너무 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내가 컨디션이 좋다고 타이슨 이기겠습니까? 타이슨이 10년, 20년 놀아도 타이슨은 그냥 손가락으로 밀면 쓰러지죠. 그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건 이제 클럽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 근소한 차이로 아래요. 너무 센 편선을 만났고 이 메타블레이드는 제가 왜 너무 믿지 말라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가 이제 장수대라는 말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냥 주폭이 엄청 커. 그런 거를 주폭을 조금 여기서 두 발을 뛸 것 같다 세 발로 줄여줘야 되는데 기수가 그걸 못 하거든. 할 수가 하긴 하겠죠. 예, 하긴 할 겁니다. 은혜 레코드 이건 좀 상대를 좀 약하게 만났고 불의 날개 이게 괜찮은데 안쪽에 갇혀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고마나루도 아까 얘기했던 그 뭐죠? 헌터 블레이드처럼 뭐 자꾸 이마필도 보면 400 체형 좋아요. 480kg짜리인데 무릎을 너무 꺾어요. 직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측에서 그렇게 임다빈 기수가 안 배 그렇게 해야 그게 기수의 역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이마필은 조금만 레이스가 빨라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무리가 있고 여기 있는 거하고 앞에 이게 흐름이 빨라가지고 여기 있는 거하고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 흐름만 잘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면 되겠고 이경주는 그냥 딱 한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이 TG 에너지입니다. 제 또 TG 에너지 갖고 논다든지 그럴 텐데 요게 체중이 한 10kg만 빠지면 조심하십시오. 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얘 단점을 알았나. 이 보조줄에서 거꾸로 그리고 조교를 조금 길게 했어요. 근데 아주 강하게 안 했어요. 그냥 보조줄에서 거꾸로만 계속 구보, 뭐 속보, 거꾸로 더라고요. 조교는 그렇게 옛날처럼 막 동반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조교를 막 세게 하니까 실전에 들어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어떻게 버티는 적도 있었지만. 근데 이런 말들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한 480 초 중반? 딱 여기면은 나갈 때 A시장에서 윤승할 때 말이 달라 보일 겁니다. 여태까지 그 윤승할 때 보면 얘 정말 둔했거든요. 둔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로로 반대로 돌고 일정을 좀 길게 하고 첫째, 일정을 좀 길게 했다. 둘째, 강한 조교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런 조교를 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10kg가 빠지면은
최고다.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480 초반에서 한 5까지, 485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요 사이. 그러니까 조교를 세게만 하면 얘한테는 제가 봤을 땐 센 조교가 그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조교를 하면은 분명히 지금까지의 어떤 만약에 빠졌다면 이렇게 이제 제 예측이 맞다면은 나갈 때 여러분들 눈에도 확 띌 겁니다. 그거만 좀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자,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200m고요. 한국마 세장배가 왜 나오죠? 자, 혼합사고원. 이것도 분할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자, 이제 벌교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미스찰리. 이 미스찰리가 이제 제가 여태 말씀을 드렸던 이 벌교태양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벌교태양도 제가 여태까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BMW가 앞에 타이어는 제대로 꼈어. 앞 타이어는 제대로 꼈는데, 이 뒷 타이어를 좀 다른 타이어를 낀 거야. 이 직원이 이제 띵가 먹으려고 뒷 타이어를 다른 걸 꼈어. 이 정품을 끼고, 여기는 이제 비품을 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구죠? 별고태양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얘 뛰는 거 보십시오. 지난번에 뛰는 거 보면 앞발은 막 공중공중거리고 뛰어요. 근데 그 뒤가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품의 타이어 앞바퀴는 막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뒷바퀴는 막 개 쫓아가느냐고 급한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앞발을 좀 줄여줘야죠. 제어. 좀 천천히 가줘야죠. 천천히. 속도를 좀 줄여줘야죠. 예? 그래야 되는데 또 선행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에 선행은 누구야? 2번이야, 2번. 런던 액티브야. 이 런던 액티브가 지난번에 50 몇 주? 50 몇 주를 쉬고 나왔어요. 뭐 어디 갔어? 예, 하여튼 50 몇 주가 맞을 거예요. 2022년도에 출전했다가, 맞죠? 10월 달에 했다. 10월, 그러니까 52주, 그 1년이면 52주니까 뭐 그 정도 쉬구나. 근데 얘는 조건을 하나 이렇게 선행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10km 정도 빠져야 돼, 얘도 10km 정도면 10km만 빠지면은 선행 안 가도 돼. 어떻게 가느냐. 어떤 말이 벌교태양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얘는 여기만 가면 돼. 근데 죽으나 사나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라는 얘기야. 벌교태양이 나도 선행 가야 돼.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나도 선행 가야 돼. 이럴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 보내주고 그냥 옆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제어가 된다고요. 그러면 왜 이제 이 미스 찰리라는 마필이 이 뒷다리가 정말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이게 마비인지 파행인지 저도 그거는 몰라요. 근데 지난번 뛰는 거 봐도 전체적인 기록만 좋을 뿐이지 사실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걔보다는 여러분들 조심할 빈이 별나라 비마입니다. 별나라 비마. 이 별나라 비마가 이게 그 말 아닌가요? 주행 거부하는 말? 용천지상하고 숯불. 이 말 아니네요. 그건 별나라 질주네요. 뭐 아무튼 간에 악동하루고요. 우한 관절림이잖아요. 우한 관절림 지금 몇 주 만에 나와요? 8주 만에 나와. 조교 못했잖아요, 지금. 숙부했어요. 수요일에 한번 살짝 놔줬네. 이런 건 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이길 때도 1200m. 그 전 경주에 제가 컨디션 좋아졌습니다라고 추천드렸다가 못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경주에 포기했던 마필이잖아요. 그 말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뭐, 오른쪽 무릎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다쳤고. 트로트킨은 뭐 좀, 트로트킨? 이것도 좀 무시는 말아야겠죠. 축을, 해운대 갈매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해운대 갈매기가 선행을, 이 리카디 조기사는 참 희한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얘도 지금 몇 주 만에 나와요? 꽤 오래간만에 나오죠. 15주 만에 나오는데, 항상 체중을 맞춰갖구나. 이런 것들은 안에서 계속,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먹을 만큼 운동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마방은 희한하게 다른 마방들은 보면은 뭐 체중이 그냥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꼭 맞춰갖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얘도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일단 2번이 빨라요. 이 런던 액티브가 빠르기 때문에 2번 간 다음에 1번 가고 외곽에서 4번 가고 이게 체중이 빠졌으면은 버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버티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좀 유리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좀 유리할 거고. 외곽에서 이제 11번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뭐 네마필로 좀 압축할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식경주입니다. 1400m고 혼합상물. 여기는 이 IM장 지난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띄었던 이 벌교태양. 여러분들 이게 이 신마들에서 가끔 나타나는 이 벌교태양도 그렇고 이 덩치가 다 좋아요. 체형이 다 좋아요. 이 IM장도 그렇고. 특히 이제 IM장 같은 경우는 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체장이 길어서 조금 그 주폭이 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탈 때 보면은 안쪽에 갇히긴 했거든요. 근데 모래를 맞아서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말이 엄청 뛰려고 하더라고요. 그 문세영 기수가 제어를 하다 못해요. 그 나중에 여기서 돌면서 풀어져 버리거든요. 풀어버려요, 그냥. 근데 이 별고태양을 다시 제가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IM장이라는 말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 타이어는 정품을 타이어가 정품인데 뒷 타이어가 비품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프리오사하고 IM장하고 조교를 했는데 프리오사를 탔으면 프리오사가 더 세네? 예, 그 얘기를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벌교태양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어. 자, 이마필도 이제 김동수가 기수타기 때문에 제어. 이게 바깥에 11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유리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어만 해주면 돼. 제어를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은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뒷 타이어가 조금 비품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힘차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얘는 유연하거든요. 아직은 이제 힘이 덜 차서 조금 그 채공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 힘을 소진이 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마필은. 그다음에 별나라 질주입니다. 이게 이제 주행 거부하는 마필이죠. 우전지파인데 이게 띈 거 보면은 전부 다 1700이든 뭐든 선행 아니면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인데 일단은 누구죠? 체중 체크나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많이 쉬었고 하여튼 컨디션은 얘도 좋고 파워 빅토리 장비 무지개가 조금 컨디션이 아니고 베이스선이 사이즈가 조금 아래인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프리오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머지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프리오사가 지금 어디죠? 장거리에서 다 선행 갔어요. 선행. 1400을 한 번 뛰어봤습니다. 한 번 뛰어봤는데 임다빈 기수가 꼴찌 왔어요. 그냥 순 외니까 등 외니까 꼴찌라고 그러더라고. 꼴찌라고 하자고요. 등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영영 삭스라든가 다프네라든가 이런 인기마들 전부 다 어떤 단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프리오사도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IM장을 조교해 놓고 프리오사를 탄다? 프리오사도 조교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 프리오사의 이 체형을 보면 얘는 하여튼간 신장력이 없게 조금 부족한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장거리를 뛰다가 장거리에서 잘 뛰던 말을 갖다가 1400으로 나왔다? 그럼 제가 무슨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죽으러 나왔다. 이 상황입니다. 얘가 여기서, 그러니까 조건은 여기서 뭐냐?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습니다. 죽으러 나왔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신 선행을 갈 수 있으면 죽으러 나온 게 아니다. 포인트가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선행을 갈 수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뭐 저는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배팅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하는데 얘가 여기서 선행 갈 수 있겠나 없나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른 것들은 좀 그렇다 치고 그냥 뭐 만약에 선행을 간다 치더라도 어떻게 가느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프리오사가 인기 1위 아니에요.
그냥 현장 지금은 예상들은 뭐 2, 3차게 걸칠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현장에 딱 가보면 여러분들 그냥 인기 1위에요. 문시영 기수가 안 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10경주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2000m고 2000m입니다. 이 울트라 갤럭시가 2000m 처음 뛰죠.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탔어요. 유승환 기수가 탔고 김영근 기수의 뭐가 선행 같죠? 뭐가 선행 같고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그다음에 뭐가 아니 또 다른 말이 있었어요. 있었고 또 김영근 기수가 뭘 탔죠? 뭐가 선행 가던데? 아, 도끼불패? 뭐죠? 이게 금세다, 루킹굿, 최강게임, 마이팀, 에이시, 메디슨, 나울 스나이퍼가 선행 갔었나요? 김용곤 기수가 아니라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나요? 예, 그러네. 문세영 기수네요. 김용곤 기수는 거기 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을 가는데 요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여기 있으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연비를 좀 줄여줘야 되는데 연비를 계속 쓰면서 가는 거야. 왜 그랬냐면요. 아마 이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이 나올 스나이퍼가 11번 달았던가요, 그때? 네, 11번 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 울트라 갤럭시가 13번을 달았어요. 근데 이 중간 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여기서 오면서 왜 여기로 안 들어갔는지 참 그게 의아해요. 그러면 요 뒤로 들어가면 요 말한테 보조를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외곽에 있으니까 이 말한테 보조는 맞추되 그 스피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이러고 가요. 그 라스트에 돌아서 올라올 것 같죠? 못 올라와요.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페더리 리스트의 혈통을 치고 참 발을 잘 써요. 근성도 좋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스트에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라스트에서 4차 가요. 뒤로 가요. 그럼 너트 플레이도 거기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용암 보스는 저 뒤에 있었고 이런 말들이 날라와서 얘를 덮쳐버린다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연비를 아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연비를 아껴주지 못하니까 나체도 어떻게 돼요? 그냥 기름 다 쓰고 왔어요. 딸랑딸랑 다 쓰고 왔기 때문에 딸랑거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 선행을 가는데 여기 이제 얘가 만약에 이제 울트라 갤럭시가 선행 가면 일단 선행마들은 다 제껴둬야죠. 뭐 별나라 신사 이거 지난번에 제가 스프링킹 이게 뭐 별나라 신사 뭐 450kg짜리 스카이 돌풍도 그렇고. 그러니까 울트라 갤럭시에 대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루킹굿밖에 없어요. 근데 이 루킹굿은 울트라 갤럭시는 앞에 가니까 그냥 거기다 문세영 기수니까 그냥 인정하자고요. 2000m라도 인정하고 루킹굿이 무너졌다. 루킹굿은 타기가 불편하다는 말이라 그랬죠. 타기 불편한 말. 이거 잠깐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동수 기수가 이마필은 잘 알아요. 뒤에서 붙잡아야 되는데 요즘에 김동수 기수가 보면은 주먹이 좀 높아. 곱비가 길고 이 곱비 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곱비 긴 게 나쁜 건 아닌데 곱비를 길게 하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든요. 실전에서는 곱비 길게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이혁 기수 같은 경우는 곱비를 짧게 써요. 왜? 그냥 그런 어떤 그 부조에 자신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냥 힘으로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자, 이 루킹굿 같은 김동수 기수 같은 경우는 내가 곱비를 길게 하고도 얘를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계속 말이 가는 대로 냅둬 버린다고. 그랬을 때 이마필은 2000m에서 뭐 상대가 무너져주면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런 불안감이 없잖아 이때.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더 데리고 가자. 일단 기본적으로 루킹굿이 뭐 센 건 맞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1군까지 갔다 왔던 금화 에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9번 이 서울 돌풍이 서울 탱크가 있습니다. 이 서울 탱크 지금 9살, 10살, 8살이요? 9살. 금화 에크미 7살, 57kg. 저 금화 에크미가 뭐 금화 에크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에이스 함성이요. 이마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해요. 캡틴 브라보도 뭐 2000m 선행 뒤에서 잘 붙어갈 수는 있지만 얘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죠?
도리포. 도리포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도리포처럼 이렇게 뭐 도마뱀처럼 다리 쫙 벌리고 그렇게 뛰는 마필이에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뭐냐면은 이 도리포는 이제 뒤를 좀 벌리고 뛴다면은 이 캡틴 브라보는 이 비절이죠, 비절. 여기가 조금 경직돼 있어요. 비절 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무릎이죠. 이 무릎인데 뒤로 나와. 그러니까 말은 네 다리를 서 있기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사람처럼 뒤돌아가 있는 거죠. 뒤로 돌려져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비절 부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딱딱해요.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 발을 부드럽게 쫙 폈다가 딛는 게 아니고 깨금 이렇게 딛어요. 그냥 그런 것들을 안배해 줄 수 있는 이게 근성이 좋거든요. 이 그 캡틴 브라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단점들을 기수가 조금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1번 게이트니까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됐어요. 흐름은 됐지만 좀 상대를 강하게 만났다. 그래서 일단 서울 탱크냐 금악 네큼이냐 얘를 데려갈 거냐 아니면 그냥 울트라 갤럭시의 루킹굿을 인정하고 금화에큼이 뭐 서울 탱크는 다른 승식을 좀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월의 마지막 주 10월 28일과 29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뭐 어제 오늘까지는 아침에 이제 새벽 조교 때 괜찮았습니다. 10도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엊그저께 얼마 전에 그 5도인가 6도인가 3도로 내려가니까 추워서 얼른 접고 안에 들어가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